어디론가 안내를 하는데요. 어딘가요? 네, 여기 횡단보도 여기에 3주 전에 저 횡단보도에서 아주 큰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순식간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상대 차량이 어디서 나타났나 했더니 아하, 저 중앙분리대가 끊어진 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시도했던 거네요. 거기서 차가 나올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왜 거기서 유턴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급한 마음에 했는데 차가 오는 걸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고로 의뢰인 차량의 운전석 쪽이 크게 망가져서 수리비가 1,800만 원 정도 나왔다는데요. 처리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대편 보험회사 쪽에는 제가 이제 과속을 했다는 이유로 제 과실을 10%를 정하더라고요. 속도 제한이 60km인데 저는 70km 조금 안 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의뢰인에게 과실 10% 잡히는 게 옳을까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의뢰인이 1차로를 가고 있고요. 상대편 차가 갑자기 나타난 곳. 자,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조금 더 되겠죠. 의뢰인이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저거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불법 유턴한 차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속 60km로 가고 있었어도 이번 사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는 그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상대편의 불법 유턴으로 일어난 100% 불법 유턴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의 의뢰인을 만나러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운전하시는 아주 멋진 미남 운전기사님이십니다. 이 운행을 안 하고 있네? 예, 지금 수리 이제 하느냐고 지금 잠깐 세우는 거예요. 마을 버스를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데요. 의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운행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색 차량이 갑자기 버스 앞으로 끼어듭니다.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의 운전자가 험상궂은 모습으로 의뢰인에게 다가옵니다.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그때? 나한테 와서. 그때 차에서 내려가고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놀랬다. 응? 그래서 끼어들었다. 아, 그래서 끼어들었다. 네. 알고 보니 버스가 차로 변경할 때 아하, 저기 저 2차로 오던 차요. 저 차가 왜 갑자기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냐.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복 운전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고의에 의해서 끼어들어갖고 사고 났으면 이것은 보복운전에 해당되죠. 여기서 근데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편이 내가 일부러 그랬다. 화가 나서 일부러 그랬다. 라고 녹음이 돼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근데 그 녹음돼 있는 게 없다면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실수였다. 그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사고 난 다음에 상대편 운전자의 행동. 차에서 내려서 미안합니다. 당황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은 실수일 수가 있겠죠. 근데 탁 차를 세워서 부딪히게 한 다음에 내리면서 막 싸우듯이 달려들면은 그건 일부러 그런 거죠. 네. 따라 본인은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정황에 의해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일 때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무척 무거운데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만 망가졌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람까지 다쳤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과실 비율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과실 비율이요? 예. 과실 비율은 보복운전이냐 아니냐 일반 사고냐 보고냐 관계하지 않고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를 보고 하는 건데요. 내가 먼저 출발은 뒤에서 나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네. 이렇게 들어올 거 미리 예상했나요 못했나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또 이 차가 들어오는 거 보는 순간 내가 피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피할 수 없었어요. 예상도 못했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100대 0입니다. 자. 요 차가 내가 끼어들게 끼어들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지 그랬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네, 고맙습니다. 네. 잘. 2010년 이모 씨는 애완견 시추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습니다. 목줄을 채우지는 않았고요. 공터를 거닐고 있었는데요. 그때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출발시키던 운전자가 앞에 강아지가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진행해서 왼쪽 뒷바퀴로 시추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시추에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비가 3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8년 동안 가족처럼 여겨온 시추가 크게 다쳐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사고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 3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보험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강아지 값이 30만 원이 충분한데 무슨 300만 원이냐, 강아지 값 이상은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험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다 물건이다. 애완견도 물건이다. 따라서 강아지가 다친 것은 물건이 망가진 거다. 망가진 거 수리하는 비용, 치료하는 비용도 수리하는 비용이 똑같다. 그게 강아지 값보다 비쌀 때는 중고차 값까지만 대주듯이 강아지 값만 대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함께 침대에서 뒹굴고 함께 생활하고 그 애완견은 일반 가축하고는 다르다. 소, 돼지 이러한 동물하고는 다르다. 내가 가족처럼 지내던 그 반려동물이 다쳐서 고통받으면 당연히 치료를 해주는 거 아니냐. 그 치료해주는 거, 그것은 중고차 값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치료비를 인정했습니다. 반려동물, 애완동물의 고통이 그 주인에게도 같이 고통이 이어졌다라고 봐서 위자료까지 인정했죠. 다만 복주를 하지 않은 것은 주인의 잘못이다 라고 해서 과실은 50대 50으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영상인데요. 의뢰인이 1차로로 주행하다가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사고의 발단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기 레카차 한 대 지나가는데요. 이어 또 다른 레카차가 빠르게 따라갑니다. 의뢰인도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앞에 가던 레카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레카차가 다시 1차로 들어오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레카차는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빨리 가야 사고 난 차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역주행까지 했던 건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레카차도 그렇고 레카차의 보험사도 80대 20, 즉 레카차가 잘못했지만 그러나 의뢰인도 레카차를 피해주지 못한 거, 조심하지 못한 거 20% 잘못이라고 그러는데요. 우선 레카차가 역주행하는 자체도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또 역주행하다가 그 사이를, 중앙분리대 끊어진 그 사이를 다시 들어오는 거, 이걸 예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레카차 고개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가 피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사고 100대 0입니다. 자, 아울러서 레카차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자동차나 앰뷸런스는 급할 때 신호를 무시하고도 달릴 수도 있죠. 그때도 다른 차들에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레카차는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그렇게 불 끌 때 또는 환자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될 때 그렇게 급한 차가 아니에요. 조금 차는 막히겠지만 사고 현장에 그렇게까지 불법을 저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긴급자동차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